결혼하면 빚을 갚아주겠다.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통째로 팔려버렸습니다. 29. 아버지가 남긴 빚 사업. 사채업자는 하반신 마비된 남자와의 결혼을 제안했죠. 싫으면 추심 들어간다. 선택권 따윈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 남편의 방에서 그걸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꺼낸 건 계약서도 협박장도 아니었습니다. 당신 빚 제가 가져갈 겁니다. 대신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남자 내 인생을 망치러 온 게 아니라 구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뛰어! 한서진은 숨을 헐떡이며 골목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발소리, 욕설, 그리고 4억 어디 있어? 라는 고함이 귓속을 파고들었죠. 2025년 1월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습니다. 서진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터져나왔고 맨발에 가까운 낡은 운동화가 젖은 아스팔트를 내리쳤습니다. 제발 제발요. 서진은 골목 끝 반지하 원룸 계단을 굴러내려가듯 뛰어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서진의 머리채를 잡아챘죠. 도망가. 4억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박 실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 재개발 현장을 주름잡는 사채업자. 그의 소나기에서 서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저 이번 주까지 이자 낼게요. 제발요. 이번 주? 지난달에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 한서진 씨, 29. 2년 동안 원금은 하나도 안 줄고 이자만 2천 넘게 냈어. 이제 끝이야. 박 실장은 서진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서진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히며 둔한 통증이 퍼졌죠. 오늘부터 추심 들어간다. 내 엄마 요양원비 끊어. 신용불량? 당연하지. 평생 그 빚 안고 살아.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 아버지가 친구 사업 보증을 섰다가 하루아침에 4억이라는 빚더미가 쏟아졌죠. 2023년 가을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치매가 급격히 진행돼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제 딸의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 어머니. 매달 120만 원씩 보내는 요양원비가 서진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잘못? 빚진 게 잘못이지. 근데 말이야. 박 실장은 담배를 꺼내 물고 서진을 훑어봤습니다. 해결책 하나 있어. 서진은 눈을 들었습니다. 박 실장의 입가에 번진 비릿한 미소가 불안했죠. 결혼해. 재개발 현장 안전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노총각 있거든. 강도윤. 41. 위자료 2억 받았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대. 내가 중매섰어. 서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을 빚 갚는 방법으로요? 그래. 결혼하면 이자 깎아주고 원금은 장기 할부로 돌려줄게. 안 하면? 추심. 박 실장은 서진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선택해. 결혼이냐, 지옥이냐. 서진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어두운 방 안에서 서진의 심장이 작은 새처럼 쪼그라들었죠.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됐지.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박 실장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서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 강도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강도윤. 2023년 가을에 포크레인 사고로 허리 다쳤어. 사고 전엔 재개발 현장 안전팀장이었지.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야. 근데 장애인이 됐으니 결혼은 글렀지.
그 어머니가 아들 결혼시키려고 난리더라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의했나요? 동해. 걱정 마. 그쪽도 절박하거든. 41의 휠체어 신세. 누가 시집 오겠어? 넌 빚쟁이, 그는 장애인. 딱 맞잖아. 박 실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 줘. 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자 120만 원. 못 내면 추심 들어간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손에 쥔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이게 사람이 할 선택인가.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재개발 현장의 포크레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인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탁자 위엔 어제 받은 요양원 청구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체 경고 문구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죠.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엔 박 실장 요양원 마트 야간 근무 같은 단어들 뿐이었죠. 친구도 가족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버텼는데 이제 끝인가. 서진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강도윤. 그의 얼굴엔 어떤 슬픔이 배어 있었죠. 이 사람도 나처럼 떠밀려온 걸까? 새벽 4시. 서진은 다시 일어나 배달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했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지만 눈가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한서진 씨 맞죠? 저 강도윤입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단정했습니다. 박 실장한테 들었습니다. 결혼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둘 다 떠밀렸잖아요. 강도윤의 목소리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살 방법을 찾는 거라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도 절박한가요? 절박하죠. 41의 휠체어 타고 결혼은커녕 사람 구경도 못하니까요. 강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군산역 앞 카페에서 만날까요? 서로 얼굴이라도 보고 결정합시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창밖엔 해가 떠올랐고 재개발 현장의 소음이 커졌습니다. 토요일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건가? 서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두렵다. 하지만 이것도 살기 위한 선택이라면. 토요일 오전 10시 군산역 앞 카페. 한서진은 손톱을 뜯으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입김이 서렸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오실까 안 오실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사진보다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죠. 한서진 씨? 네, 강도윤 씨.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어색함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죠. 도윤은 휠체어를 테이블 앞에 세우고 서진을 마주봤습니다. 박 실장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 빚 사업. 네.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위자료 2억 받았는데 치료비로 반 넘게 썼습니다. 남은 돈도 얼마 안 돼요. 결혼하면 박 실장이 이자를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랑 결혼하시려는 거예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어머니 때문입니다. 41의 장애인 된 아들 결혼 못 시킬까봐 매일 우세요. 저도 짐이 되기 싫어서요.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어머니 요양원비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엔 커피 머신 소리만 낮게 울렸죠. 그럼 합시다.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 서로 살기 위한 거래라고 생각합시다. 감정 없이 깨끗하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하실 건가요? 이번 주 안에. 박 실장이 재촉해서요. 사흘 후 군산 외곽 시골 예식장.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예식장은 낡았고 조화에선 소독약 냄새가 났죠. 하객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박 실장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도윤의 어머니. 그날 나는 몰랐습니다. 반지가 내 손가락을 조르는 게 아니라 내 목줄이 될 줄은. 서진은 허리띠를 꽉 조이는 혼주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엔 핏기가 없었죠. 이게 결혼식이 맞나. 문이 열리며 도윤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68배 그녀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너 29이라며? 네 어머니. 빚쟁이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다고? 박 실장이 떠민 거지.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서진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똑바로 봐. 우리 아들 불쌍해서 떠밀려 온 거면 당장 돌아가. 너 같은 애 믿을 수 있겠어?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빚쟁이가 무슨 최선을 다해? 도윤의 어머니는 서진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가느다란 금팔찌가 딸랑 소리를 냈죠. 이거 가짜지? 빚쟁이가 금을 차고 다녀. 아뇨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됐어. 말 많으면 더 꼴불견이야. 도윤의 어머니는 서진을 밀치고 나갔습니다. 서진은 벽에 기대숨을 골랐죠. 이 결혼은 거래가 아니라고 아니, 어쩌면 거래가 맞다고. 나는 말도 못한 채 숨을 삼켰습니다. 식은 짧게 끝났습니다. 주례도 없이 그저 반지만 끼우고 서명했죠. 도윤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윤 41. 사고 전엔 건설 현장 안전팀장이었습니다. 한서진 29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박 실장이 다가와 서진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축하해. 이제 이자는 반으로 줄어. 대신 매달 50만 원씩은 꼬박꼬박 내야 돼. 알았지? 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휠체어에서 박 실장을 올려다 봤죠. 약속 지키십시오. 당연하지. 난 신용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박 실장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예식장은 텅 비었고 서진과 도윤만 남았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 집으로 가야죠. 군산 외곽에 있습니다. 그날 밤 낯선 집. 도윤의 집은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집 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죠. 방은 2개입니다.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서진 씨가 쓰세요. 네. 서진은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엔 낡은 침대와 옷장 하나뿐이었죠. 창밖으론 재개발 현장이 보였습니다. 첫날 밤. 도망칠까?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던 듯 잠들까? 서진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박 실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축하해. 이제 넌 내 사람이야. 서진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밤 11시 부엌에서 은박지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죠.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고 도윤은 휠체어 옆 바닥에 앉아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아, 서진 씨. 못 주무셨어요? 소리가 나서요. 뭐 하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손에 든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드릴 게 있어서요. 서진은 다가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혼인해지 특별약정서. 이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배우자 한서진의 채무일체는 본인 강도윤이 인수함. 서진은 언제든 혼인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윤은 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빚, 제가 가져갈 겁니다. 대신 여기 증거를 세상에 내놓는 걸 도와주세요. 도윤은 검은 작은 저장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뭔데요? 박 실장과 재개발 조합장, 구청 공무원들, 안전관리비 빼돌리고 공사비 유용한 증거입니다. 제 사고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서진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첫날 밤 내가 본 것은 욕망이 아니라 서명, 각서, 증거 그리고 나를 지키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이걸 정말 세상에 내놓겠다는 거예요? 한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저장칩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만 한 검은 칩. 그 안에 누군가의 인생을 뒤바꿀 증거가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네. 이걸 언론에 제보하고 고발장을 접수할 겁니다. 강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벽 2시 거실의 어둠 속에서 도윤의 눈빛만이 또렷했죠. 근데 위험하지 않나요? 박 실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가야 합니다. 여기선 박 실장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내일 아침. 남부지법 앞에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일단 고발장부터 접수하고 언론사에도 제보할 겁니다. 도윤은 휠체어 옆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안전관리비 횡령 증거고 이건 공사비 유용 내역입니다. 작은 저장칩엔 녹취 파일과 문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서진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과 날짜들이 눈앞을 지나갔죠. 이걸 어떻게 모았어요? 사고 나기 전부터 모았습니다. 안전팀장이었으니까 이상한 건 다 보였죠. 근데 말하면 저부터 위험해질 것 같아서 숨겼어요. 그러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2023년 가을, 포크레인이 넘어지던 날,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요?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일부러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박 실장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입 조심해라. 안전팀장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라. 그리고 그날 오후 포크레인이 넘어졌죠. 다음 날 아침 서울행 기차 안.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죠. 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작은 저장칩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네. 서진은 가방 속 작은 저장칩을 꺼내봤습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자신의 빚을 없애줄 수도 있고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게 두려웠죠. 서진 씨. 네. 무서우시면 여기서 내리셔도 돼요. 약속 파기해도 괜찮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미 선택했잖아요. 같이 가겠습니다. 도윤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남부지법 앞 카페.
서진과 도윤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작은 저장칩의 파일들이 하나씩 복사되고 있었죠. 녹취 파일 23개, 문자 사진 112장, 서류 스캔 67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도윤은 복사가 끝난 작은 저장칩을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하나는 서진 씨가 갖고, 하나는 제가 갖고, 나머지는 변호사한테 맡길 겁니다. 근데 당신 다리, 지금. 서진은 도윤의 허벅지를 봤습니다. 바지 위로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왜 그래요? 아, 재활 중이에요. 가끔 경련이 와요.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서진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련이요? 근데 완전히 마비된 거 아니었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혹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완전 마비는 아닙니다. 허리를 다쳐서 지금은 못 걷지만 재활하면 걸을 수도 있대요. 서진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 속인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속인 게 아니라. 도윤은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감추려던 게 아닙니다. 못 걷는 사람이어야만 안전사고의 진상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어요. 조합놈들이 방심했거든요. 휠체어 탄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용한 거네요? 빚쟁이니까 말 잘 들을 거라고? 아니에요, 서진 씨. 저도 살아남으려면 연기해야 했어요. 미안합니다. 도윤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죠.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저도 서진 씨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페 창밖으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죠. 첫 번째 균열은 진실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날 밤 8시 군산 재개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고 사람들이 소리 질렀죠. 불이야, 불. 서진은 뉴스 속보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군산 재개발 현장 컨테이너 화재 서류 전소 추정. 이게 무슨... 도윤도 뉴스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원본이 있던 곳입니다. 제가 숨겨둔. 누가 불을 질렀을까요? 박 실장입니다. 분명히.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한서진 씨, 나 박 실장이야. 서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뉴스 봤지? 불난 거. 증거 다 태웠어. 근데 말이야, 내 엄마 요양원, 내가 오늘 다녀왔거든. 서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입 다물면 엄마 안전하다. 근데 입 열면 모르지. 요양원 화재 사고 요즘 많이 나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죠. 엄마를 건드렸어.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린 아직 복사본이 있어요. 복사본이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가 위험하다고요.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입을 닫을까? 아니면 세상을 열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새벽 한서진은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복도를 뛰어가며 서진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고 계셨죠. 엄마, 괜찮으세요? 누구세요? 어머니는 서진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치매가 깊어지신 어머니는 이제 딸의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셨죠. 저예요, 엄마.
서진이에요. 서진이? 우리 서진이 어디 갔지? 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시간이 없었죠. 박 실장이 정말 다녀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엄마, 어제 누가 다녀갔어요? 낯선 남자 본 적 있으세요? 남자. 아, 검은 옷 입은 사람?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봉투 놓고 갔어. 책상 서랍에. 서진은 재빨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뜯어보니 현금 100만 원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입 닫고 있어. 딸 생각하면. 서진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나쁜 놈들. 서진은 봉투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침대 밑을 가리켰죠. 거기 상자 있어. 옛날 물건들. 상자요? 서진은 침대 밑을 살폈습니다. 낡은 신발 상자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죠. 꺼내서 열어보니 낡은 수첩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죠. 날짜별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2023년 9월 15일. 재개발 안전팀 강도윤 씨. 양심 선언 준비 중이라더라. 어린 직원 하나가 다쳤다고 울면서 찾아왔다네. 이 아이들 누가 지켜줄까? 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가 강도윤 씨를 알고 계셨어? 더 넘겨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3일. 박 실장과 조합장이 요양원에 왔다. 봉투를 놓고 갔다. 입 다물라고. 무서웠다. 2023년 10월 20일. 또 왔다. 이번엔 구청 공무원도 같이. 강도윤 씨 사고 이야기를 했다. 입 못 열게 만들었다고 웃었다. 2023년 11월 5일. 돈을 자꾸 준다. 받기 싫지만 서진이 병원비 때문에 미안하다. 서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그래서 이 수첩을 숨겨둔 거였구나. 날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박 실장이 또 왔다. 서진이 이야기를 했다. 내 딸도 빚쟁이야. 우리 사람이지. 가슴이 무너졌다. 2024년 8월 9일. 치매가 심해졌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이 수첩만은 남겨야 한다. 언젠가 서진이가 찾을 것이다. 서진은 수첩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증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서진은 수첩을 가방에 넣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간호사에게 물었죠. 혹시 어제 검은 옷 입은 남자 오지 않았나요? 아, 네. 오셨어요. 환자 가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병실에 5분도 안 계시고 나가셨거든요. 감시 카메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보호자예요.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을 돌려보니 어제 오후 6시 박 실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장면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진은 파일을 받아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윤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 수첩 찾았어요.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박 실장이 요양원에 다녀간 날짜들, 조합장이랑 구청 공무원 이름까지. 정말요? 도윤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요. 남부지법 앞 카페로 올게요. 오후 3시 카페. 서진은 수첩을 도윤 앞에 펼쳤습니다.
도윤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죠.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그렇죠? 네. 어머니가 증인이 되실 수 있어요. 치매가 있으시지만 이 수첩은 당시 기록이니까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고발장이 있어요. 여기에 어머니 수첩 내용을 추가하면. 근데 도윤 씨, 사고 이야기 좀 더 해줄래요? 수첩에 입 못 열게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사고 그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포크레인 작업 반장이 저한테 말했어요. 오늘 안전 점검하지 마세요. 조합장 지시입니다. 근데 저는 안 들었죠. 점검하러 갔다가 포크레인이 넘어졌어요. 그럼, 네. 누군가 일부러 포크레인을 건드린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유압 장치에 고의 개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증거 서류가 컨테이너 화재로 다 타버렸죠.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작업 반장은 어디 있어요? 사라졌어요. 사고 다음 날부터 연락 두절됐습니다. 실종된 거예요? 아마도요. 박 실장이 입을 막았겠죠.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도윤은 고발장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안전관리비 횡령, 공사비 유용, 고의 사고 유발, 증인 협박 다 있습니다. 언제 제출할 거예요? 내일 아침. 검찰청에 직접 가겠습니다. 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거래였지만 이제는 동지가 되어 있었죠. 숨겨진 진실, 사라진 사람, 그리고 남은 우리의 선택. 나는 두려움 대신 분노를 껴안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한서진과 강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검찰청 앞에서 만나요. 고발장이랑 증거 다 챙겨서요. 네, 알겠습니다. 서진은 가방 속 작은 저장칩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도 조심스럽게 넣어뒀죠. 도윤은 노트북으로 고발장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네. 내일부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비 올 것 같네요.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기예보에서 폭우 온다고 했어요. 일찍 주무세요. 네, 도윤 씨도요. 밤 11시. 서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 아니면 더 위험해질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조용하더니 점점 거세졌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새벽 2시. 쾅!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서진은 재빨리 방문을 잠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방문이 차이며 열렸고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저장칩 어디 있어? 남자들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에 쏟아지고 책들이 나뒹굴었죠. 그만하세요. 서진이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한 남자가 서진의 가방을 낚아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기 있다. 작은 저장칩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손을 뻗는 순간 서진은 몸을 날려 칩을 먼저 집어들었죠. 안 돼. 인연이. 남자가 서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서진은 비명을 질렀죠. 도윤 씨. 거실에서 휠체어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서진 씨. 도윤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남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도윤은 곧 바닥에 쓰러졌죠. 감히. 남자가 도윤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도윤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그만해요. 서진은 남자의 손목을 물어뜯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서진을 밀쳐냈고 서진은 벽에 등을 부딪히며 쓰러졌죠. 누가 시켰어요? 박 실장이죠?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죠. 똑똑하네. 근데 너 같은 거 세상에선 소음이야. 아무도 안 들어. 남자는 서진의 손에서 작은 저장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진은 필사적으로 주먹을 쥐었죠. 안 줘. 인연이 진짜. 남자가 서진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손에서 힘이 풀렸고 작은 저장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재빨리 주워 담았죠. 찾았다. 가자. 남자들은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죠. 서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도윤 씨 괜찮으세요? 서진 씨 팔이. 도윤은 기어서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휠체어는 멀리 넘어져 있었죠. 구급차 불러야 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죠. 여기 군산 외곽집에 침입자가 부상자 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들어와 서진과 도윤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팔골절로 보입니다. 바로 병원 가야 해요. 네. 서진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죠. 구급차 안. 사이렌이 울렸고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증거도 안전도 믿음도 그리고 눈앞에서 쓰러진 남자. 나는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 씨, 정신 차려요. 도윤 씨 작은 저장칩 빼앗겼어요. 괜찮아요. 우린 복사본 만들어뒀잖아요. 복사본요? 서진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네. 어제 변호사한테 하나 맡겼어요. 그리고 제 이메일에도 백업해뒀습니다. 저것들은 하나밖에 못 가져갔어요. 도윤의 목소리엔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린 여기까지 왔잖아요. 서진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린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아니에요.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갈 겁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옆구리에서 통증이 밀려왔지만 참았죠. 저들이 이렇게까지 나온 건 우리가 위협적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증거가 진짜라서 무서운 거예요.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너졌다면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가야죠. 그래요. 우린 할 수 있어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서진과 도윤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죠.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냄새를 맡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 냄새 아버지가 쓰러졌던 병원 냄새랑 똑같네. 엑스레이를 찍고 깁스를 했습니다. 팔은 부러졌지만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 없었죠. 도윤도 옆구리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병실. 서진과 도윤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네.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싸워볼 가치는 있어요. 네, 그래요. 서진은 깁스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팔이 나으면 저도 직접 싸울 거예요. 서진 씨가 옆에 있어서 저도 힘이 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거래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해가 뜨겠죠.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요. 사흘 후 한서진은 깁스한 팔을 움켜쥐며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강도윤이 휠체어를 몰며 옆에서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괜찮아요. 도윤 씨 옆구리는요? 저도 많이 나았습니다. 오늘 퇴원할 수 있대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강도윤 씨? 네, 변호사님.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던. 네, 기억합니다. 이쪽은 제 아내 한서진입니다. 서진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아직 낯설었죠. 최민호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여기선 위험해요. 세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변호사는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죠. 맡기신 작은 저장칩,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금고에서 작은 저장칩을 꺼냈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다행이다. 파일 내용 확인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예요. 녹취 파일, 문자 기록, 횡령 증빙 이 정도면 기소할 수 있어요. 도윤이 어머니의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서진 씨 어머니가 기록하신 건데요. 변호사는 수첩을 넘겨보며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네요. 날짜별로 다 적혀 있잖아요. 증인 진술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신데 괜찮을까요? 수첩 자체가 당시 작성된 기록이니까 증거 능력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증언 못 하셔도 됩니다. 서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고발할 수 있나요? 네. 고발장 접수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조사 들어갈 거예요. 그때 변호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최민호 변호사님? 저 김철수라고 합니다. 재개발 현장 작업 반장이었는데요. 변호사는 깜짝 놀라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작업 반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숨어 있어요. 박 실장 놈들이 저 찾고 있거든요. 근데 증언하고 싶어요. 강도윤 씨 사고 제가 다 알아요.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뭘 아신다는 거예요? 포크레인 유압 장치 제가 조작했어요. 박 실장이 시켰어요. 안 하면 죽인다고 해서. 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천 쪽에 숨어 있어요. 근데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자수하려고요. 자수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보호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주소 알려드릴게요. 오늘 안에 오실 수 있어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변호사는 도윤과 서진을 봤죠. 이거 대박이에요. 작업반장이 증언하면 박 실장 끝이에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요? 네. 이제 시간 문제예요. 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도윤 씨 어머니 말씀인데요. 저희 어머니요? 네. 혹시 어머니께서 조합장한테 돈 받으신 거 아세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사하다 발견했는데요. 2023년 11월 도윤 씨 어머니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송금인은 재개발 조합장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가 왜 돈을 받아요? 합의금 명목이었던 것 같아요. 도윤 씨 사고 이후에 입 다물라는 조건으로 서진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죠. 어머니가 돈을 받았다고요? 통장 사본 여기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통장 사본. 2023년 11월 15일 1,000만 원 입금. 송금인 재개발조합. 이게 어떻게?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진은 도윤의 어깨를 잡았죠. 도윤 씨, 진정하세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치료비가 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드러나면 도윤 씨 어머니도 조사받을 수 있어요. 뇌물 수수로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예요. 협박당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걸 입증해야 해요. 그래야 면책될 수 있어요.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만나봐야겠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오후 4시 도윤의 집. 도윤의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도윤과 서진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죠. 왜 이렇게 늦었어?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은 휠체어를 어머니 앞에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죠. 뭔데? 조합장한테 돈 받으셨죠?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통장 사본 봤어요. 1,000만 원. 2023년 11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받았다. 왜? 왜요? 어머니, 그게 뇌물이에요. 제 사고 입 다물라고 준 돈이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근데 어쩌라고. 내 치료비가 얼마인데. 재활치료비, 병원비, 약값 다 어디서 나와. 위자료 2억으론 턱도 없었어. 그래도 그 돈은 받으면 안 됐어요. 넌 몰라. 엄마 심정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휠체어 타고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했을 때 엄마 가슴이 무너졌어.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받았어. 미안하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죠.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다 해결할게요. 넌 뭔데 끼어들어. 어머니는 서진을 밀쳤습니다. 빚쟁이 주제에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줬어. 어머니.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서진 씨는 저를 도와줬어요. 위험한 일도 같이 했고요. 어머니, 서진 씨한테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난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저도 압니다. 근데 어머니, 이제 진실을 말씀하셔야 해요. 협박당했다고. 그래야 어머니도 안전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할게.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죠. 도윤은 서진을 받고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가요. 네, 함께요. 일주일 후 남부지방법원. 한서진은 깁스한 팔을 가슴에 안고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죠. 한서진 씨,
남편분 사고가 정말 고의였나요? 박 실장과는 어떤 관계세요? 빚 때문에 결혼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멈춰 섰습니다. 네, 저는 빚에 떠밀려 결혼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강도윤이 휠체어를 몰며 서진 옆에 섰죠. 하지만 오늘은 사랑으로 서 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제 남편은 휠체어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다 다친 증언자예요. 오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도윤은 서진의 손을 잡았죠. 들어가요. 네. 법정 안. 방청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엔 박 실장과 조합장, 그리고 구청 공무원 2명이 앉아 있었죠. 박 실장은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잘 왔어. 오늘 내가 어떻게 망신당하는지 두고 봐라. 서진은 외면하고 증인석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죠. 개정합니다. 피고인 박상철, 김대호, 이준호, 정민수에 대한 안전관리비 횡령 및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최민호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증인 한서진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진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죠. 증인은 피해자 강도윤 씨의 배우자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2025년 1월 18일입니다. 결혼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빚 4억 원을 떠안고 있었어요. 박상철 씨가 저에게 강도윤 씨와 결혼하면 이자를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실장이 벌떡 일어났죠. 거짓말이야. 난 중매만 섰을 뿐이야.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 실장은 자리에 앉았죠. 계속하십시오. 결혼 첫날 밤 남편은 제게 작은 저장칩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박상철 씨와 재개발 조합, 공무원들의 횡령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저장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저장칩입니까? 네, 맞습니다. 재판장님, 이 저장칩 안에 녹취 파일과 문자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재생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법정에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스피커에서 찢어진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눈먼 돈, 안전관리비 빼. 구청 놈들이랑 나눠 먹으면 돼. 강도윤 그 새끼는 어떻게 해? 저 마비된 놈. 입 못 열어. 열어도 못 믿게 만들면 돼. 불쌍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되지 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조작이야. 조작.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안전관리비 횡령 증빙 서류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제출하십시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며 마른 체구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작업 반장이었죠. 증인 성명과 직업을 말하십시오. 김철수입니다. 재개발 현장 작업 반장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강도윤 씨가 다친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포크레인 유압 장치를 제가 조작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죠. 누구 지시였습니까? 김철수는 박 실장을 가리켰습니다.
박상철 씨 지시였습니다. 강도윤 씨가 안전 점검하러 오면 사고 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안 하면 저도 죽인다고. 거짓말이야. 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가 돈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야. 증거 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핸드폰을 꺼냈죠. 녹음했습니다. 박상철 씨 목소리 제가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철수야, 강도윤 그 새끼 입 막아야 돼. 포크레인 고장 나게 해. 알겠어? 근데 형님 그럼 사람이 다칠 수도. 닥쳐. 시키는 대로 해. 안 하면 넌 끝이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실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죠. 그때 또 다른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증인석에 섰죠. 증인, 성명을 말하십시오. 이순자입니다. 강도윤의 어머니입니다. 2023년 11월 재개발 조합장에게 1,000만 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치료비가 급했어요. 조합장이 찾아와서 이 돈 받고 입 다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아들 더 다치게 하겠다고. 협박을 받으셨단 말씀입니까? 네, 무서웠어요. 제 아들이 또 다칠까봐 그래서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죠.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을 청구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박 실장이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석방하십시오. 조합장과 공무원들도 수갑이 채워졌죠. 법정 밖으로 끌려가는 박 실장은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2년 기억해둬라. 서진은 외면했습니다.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죠. 끝났어요. 네, 끝났네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입니다. 패정.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서진과 도윤에게 달려들었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서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만의 복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윤은 휠체어에서 서진을 올려다봤고 서진은 미소 지었죠. 법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죠. 한 달 후 선고 공판. 피고인 박상철, 횡령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박 실장은 고개를 떨구었죠. 피고인 김대호 징역 4년. 피고인 이준호, 정민수 각 징역 3년.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서진은 깁스를 푼 팔로 강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네, 정말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처음엔 빚 때문에 만났어요. 하지만 싸우면서 서로를 알게 됐어요. 진심은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힘이 셉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우산을 펴고 도윤의 휠체어를 밀었죠. 빗속에서 시작했던 우리 이야기가 다시 빗속에서 끝나네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죠. 이틀 후 재개발 현장. 철문에 새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전원 교체.
비리 연루자 형사 고발 완료. 새로운 안전 시스템 도입. 작업복 차림의 인부들이 모여 공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쳤죠. 강도윤 씨 덕분이야. 그 사람 진짜 대단하더라. 서진은 도윤의 휠체어를 밀며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인부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고맙습니다. 도윤은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현장 한쪽에 새로 지어진 안전교육장이 보였습니다. 입구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노동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서진은 잠시 멈춰 현수막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해냈네요. 서진 씨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요. 도윤이 휠체어를 돌려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붉어졌죠. 저도 도윤 씨 덕분이에요. 그때 도윤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두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도윤 씨. 서진은 깜짝 놀라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다리로 섰습니다. 아직 오래 서 있진 못했지만 분명히 서 있었죠. 재활 효과가 나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하면 걸을 수 있을 거래요. 정말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 서진 씨 손잡고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얼굴엔 희망이 가득했죠. 여기까지 서진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밀어줬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작은 식당. 서진과 도윤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입안에 퍼졌죠. 그나저나 빚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죠. 변호사님이 박 실장 재산 압류 신청했어요. 그 돈으로 서진 씨 빚 갚을 수 있을 거래요. 정말요? 네. 횡령한 돈 환수하면 충분히 나올 거래요. 빠르면 다음 달에 해결될 거예요.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꿈만 같아요. 2년 동안 짓눌렸던 빚이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서진 씨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당 창밖으론 봄비가 그쳤고 하늘이 개고 있었죠. 며칠 후 요양원. 서진은 어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고 계셨죠. 엄마, 누구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서진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괜찮았죠. 저예요, 엄마. 서진이에요.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서진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빚 다 갚았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수첩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네. 네, 엄마. 이제 따뜻해졌어요. 서진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서진은 오랜만에 평안을 느꼈죠. 한 달 후 봄. 서진과 도윤은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도윤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죠. 서진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두 사람 머리 위로 떨어졌죠. 예쁘다.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 씨. 네. 처음엔 거래였죠. 근데 지금은 약속이에요. 서로를 살리는 약속. 서진은 도윤의 손등 위에 손을 포겠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웃었죠.
결혼 다시 할까요? 이번엔 제대로. 네.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제대로 된 반지 사고 싶었어요. 빚 갚고 남은 돈으로요. 상자를 열자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 제 진짜 아내가 되어 주시겠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도윤은 서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서진도 도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죠. 그날 나는 몰랐습니다. 첫날 밤 내가 본 것들, 서류, 작은 저장칩, 서명, 다짐,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줄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약속을 했죠. 사람은 상처로 묶이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지듯 두 사람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그들 뒤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죠. 서진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빚 때문에 망가져도 사랑 때문에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진심은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힘이 세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